근데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불법 체류자다. 할 일은 한 거다. 그리고 트럼프 현대차 투자 일방적 거래 아니다. 아니 그들이 미국에서 차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김기리치 전 하원 의장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면적인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다. 경찰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와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몇 주가 한미 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희 진짜 잘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근 정치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All Out Assault 숨막힐 지경이다. 새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자유 옹호자들을 탄압하는데 이렇게 레디칼 과격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의 주요 보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이 대규모로 압수수색당했다. 어떤 경우엔 1000명 이상이 검경이 종교 지도자의 자택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이건 이제 통일교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의 한국 측 구역을 압수수색한 것도 언급하며 미군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합동 공군 기지의 한국 측 구역에 대한 급습을 감행할 정도로 오만했다. 에러건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에러건트. 미군과 협의 없이 합동 기지를 급습한 오만함. 그래서 위성락이 루비오를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3시간 앞두고 어떻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재명이 그 면전에서 거짓말한 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한 겁니다. SNS의 숙청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30분 전에 더 지나가면서도 기자들 질문에 교회를 거칠게 급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놓고서 앞에서 그 잭 스미스 미친 병든 잭 스미스 걔가 거기 가서 한국에서 특검하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 봅니다. 잘 보십시오. 앞으로 몇 주간은 이재명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경찰 국가전술에서 법치로 회귀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한미 정부 간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하냐? 극우가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다. 마가가 둘러싸고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마가가 주류입니다. 미국 사회에. 아니 트럼프가 극우라고 하지. 그 얘기는 이제 차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죠.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악마합니다. 전 트럼프가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 슬프죠. 그런데 이재명이 가벼운 그런 가벼운 행동과 메시지가 미국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투자금은 다 속된 말로 탈탈 털어서 호구가 된 상태에서 다 미국 트럼프가 가져가고 지금 어떻습니까? 15% 했댔죠. 자동차 관세. 일본은 실제로 25%에서 15%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래 0이었어요. 0인데 25%로 갔고 15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쏟아냈는데 여전히 25%입니다. 그리고 우리 3,500달러 플러스 1,500달러 그리고 LNG 수입 6천억 달러 그리고 또 500억 달러 무기기입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투자다.
우리는 대출 대여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쓰겠다고 얘기하고 미국의 상무 장관은 아니 90% 이익은 미국 국민이 가져간다 얘기했습니다. 쌀 개방, 소고기 개방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도대체 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난 묻고 싶어. 너희가 협상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뺨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능멸당한 거예요. 능욕당하는 겁니다. 저도 뭐 트럼프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떳떳하지 못하고 친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부담이 비용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고든창 박사, 모스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이 사람들은 또 악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완전한 지원 받을 거다. 잘 보십시오. 트럼프가 말이죠. 대단하다, 원더풀, 뷰티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인사치레입니다. 다 그래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이런 칭찬에 인색하지 않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쏟아준다고 하고 피스메이커 해가지고 설설 기면서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당신들 대단한 진전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협상이었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이 얘기 들었다고 신나하는 거예요. 당초 예상보다 긴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 정상이 서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협상 끝나고요, 이재명 갈 때 배웅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이른바 급이 있는 사람이 간 거 배웅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딱 나가고 기자들이 물어요. 협상 잘 됐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뭐 좀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아유 안 바꿨어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구죠, 호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현대 기아차는 25%의 관세를 내야 되고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는 15%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이 한국으로 딱 오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딱 발표를 해요. 우리는 중국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그런데 딱 발표를 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생산 장비 관련해서 건건히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요번만 불법 이민, 불법 체류 강하게 단속한 게 아니라 하나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뭔데요? 아니 이재명은 거기 가서 뭐 한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걸 했죠.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YP 뉴스라고 영 폴리틱스 뉴스입니다. 유튜브의 이영풍 TV에서 하는 건데 많이 보십시오. 저도 여기에서 오피니언 칼럼도 많이 쓰고요. 여기 보면 기사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들을 짧은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쓴 내용이 뭐냐, 결국은 뭐냐, 700조 퍼주고 나서 트럼프에 받은 거 5천 메뉴판에 사인 받은 거다. 친중세 제명세를 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잘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라는 자필 메시지 건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예요. 당신은 전사다,
미국은 당신을 완전히 지원할 거다. 위대한 지도자라는 자필 메시지를 건넸다고 이를 홍보해야 합니다. 홍보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서 저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700조를 미국에 퍼주고 이런 말 들어서 자랑스러우냐? 응? 공동 성명서조차 없었고요. 정상회담의 관례이자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합의문이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이 합의문이라는 건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트럼프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면 이 합의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문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런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트럼프는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안 썼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 외교냐. 근데 오찬 메뉴판을 왜 줬을까? 문재인이 중국 가서 혼밥 먹고 홀대 받았다는 걸 아니까 트럼프가 너 나랑 밥 먹은 거 그거는 내가 좀 인정해 줄게. 그거 어디 가서 좀 자랑해라. 그래서 오찬 메뉴판에 사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제가 2023년 이 미국 방문할 때 저도 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국빈 대접받았습니다. 이재명은 국빈도 아니고요, 공식도 아닙니다. 공식 실무 회담, Official Working Visit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그러니까 돈 주러 간 거고 그 앞에서 사인하러 간 겁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이든이 미국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가수의 돈 맥클레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통기타를 선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딱 배려해서 맞춤형으로 한 거죠. 그리고 가수들을 불러서 돈 맥클레인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다른 가수들이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든이 당신 대통령도 한번 불러봐라 했는데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죠. 아니 진짜 좋아하는 노래니까. 근데 참 이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되려다고 보니까 바이든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좋아했던 노래가 가수가 돈 맥클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들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진짜 선물을 한 겁니다. 이게 한미동맹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뭘 받았느냐? 기프트룸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모자 받았고요, 사진첩 받았습니다. 그거 사인 받아서 받았어요. 누구나 받는 거예요. 누구나. 아이고. 그래서 뭡니까? 트럼프의 빅 콘서트에 700조를 쏟아부어서 티켓팅 한 다음에 그거 뭡니까? 나중에 사인 받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이재명한테 했다는 환대의 실체이자 민낯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